은행 VIP 상담실 문이 열리자 남편 태호는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만큼은 고개를 숙여야 했거든요. 회사 대출 연장이 걸려 있었고 그 돈이 막히면 공장도 거래처도 집안 체면도 한꺼번에 무너질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옆에 앉은 며느리 민정을 흘끗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자리는 말 한마디가 돈이야. 민정은 조용히 손가방 끈만 고쳐주었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민정은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여자, 남편 덕에 사는 여자, 돈 이야기 앞에서는 입 다물어야 하는 여자. 신우이도 비웃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행 지점장 앞에서 실수하면 우리 오빠만 창피해져. 그때 상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지점장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고 태호는 급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점장님, 강태호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점장은 태호의 손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태호를 지나 조용히 앉아있던 민정에게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이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민정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상담실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태호의 손은 허공에 멈췄고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식한 아내라며 평생을 깔보던 한 집안이 은행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사람이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민정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강태호의 집안 모임은 늘 토요일 저녁에 열렸습니다. 장소는 시어머니 박금례 여사의 집이었고 음식은 언제나 오민정의 손에서 나왔죠. 금례 여사는 손님을 초대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손맛은 있어요. 배운 건 없어도 이런 건 제법 하거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민정은 웃지 못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끝에는 꼭 가시가 남아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정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분위기만 나빠지고 분위기가 나빠지면 결국 모든 책임은 며느리에게 돌아왔으니까요. 그날도 민정은 오후 2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갈비찜 냄비는 약한 불에 올려두고 잡채는 면이 불지 않게 마지막에 무치려고 따로 두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내려고 팬 옆에 종이 포일을 깔아두었고 국은 짜지 않게 2번이나 간을 봤습니다. 거실에서는 태호와 신우이 강유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요즘 은행 쪽은 어떻게 됐어? 대출 연장 그거 문제 없지? 유리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태호의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팔을 썰던 손을 아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알아서 하고 있어. 괜히 걱정하지 마. 엄마가 걱정하잖아. 요즘 공장 쪽도 말이 많다며. 누가 그래? 태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민정은 도마 위에 놓인 팔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국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국 위로 김이 올라왔습니다. 거실 이야기는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렸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금례 여사가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니. 사업이라는 게 말만 번드르르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은행에서 한번 고개 돌리면 그날로 끝이야. 태호는 대답 대신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소보다 소리가 조금 크게 났습니다. 그때 유리가 부엌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이런 얘기 들어도 모르죠?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자로 국을 한 번 저은 뒤 불을 줄였습니다. 유리는 그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웃음을 섞었습니다.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요. 은행이니 담보니 세금이니 이런 얘기는 어려우니까. 괜히 머리 아프잖아요. 태호가 피곤한 얼굴로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민정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 말이 더 차가웠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민정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이야기 바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식탁이 차려지자 금례 여사는 가장 먼저 손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태호의 작은아버지 부부, 유리의 남편, 그리고 집안 어른 2명이 더 오는 자리였습니다. 민정은 접시를 옮기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모두가 앉을 자리가 정해진 뒤 민정의 자리는 늘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정아, 너는 저쪽 끝에 앉아. 음식 더 나와야 하니까 일어나기 편하잖아. 금례 여사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정이 속으로라도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남편이 모른 척하는 순간마다 민정은 마음속에서 작은 문 하나를 닫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어른들은 태호의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지만 그래도 태호는 배운 게 있으니 잘 넘기겠지. 그럼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잘하잖아요. 금례 여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얼굴을 폈습니다. 우리 태호가 원래 머리는 좋아요. 회사를 좀 크게 키우려다 보니 잠깐 자금이 꼬인 거지. 은행에서도 사람을 보지 않겠어요? 그 순간 민정은 물잔을 채우던 손을 멈췄습니다. 자금이 꼬였다는 말은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들이 떠올랐습니다. 태호는 모두 서재 서랍에 넣어두었지만 봉투 겉면에 찍힌 은행 이름과 독촉 문구는 민정도 보았습니다. 태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물 좀 더 줘. 그 짧은 말에 식탁의 시선이 민정에게 모였습니다. 민정은 물병을 들고 다가가 잔을 채웠습니다. 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새언니는 그래도 집안일 하나는 참 야무지게 해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자리 힘들다고 못하잖아요. 금례 여사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안 하잖니. 사람은 자기 자리만 알면 돼. 괜히 아는 척하고 나서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거야. 민정의 손끝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식탁 끝에 앉은 작은아버지가 민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정 씨는 친정 쪽에 땅이 좀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순간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조금 있었습니다. 금례 여사가 웃음을 흘렸습니다. 시골 땅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팔아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땅이었죠. 지금도 가지고 있나? 작은아버지의 질문에 민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알아서 정리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민정은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에 놓인 국그릇 가장자리에 묻은 작은 얼룩을 휴지로 닦았습니다. 그 땅을 누가 지켰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집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호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뒤 손님들이 돌아가고 거실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민정은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손을 수건에 닦았습니다.
그때 서재 문틈으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 은행 가야 해. 지점장 직접 만난대. 금례 여사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직접? 그럼 심각한 거 아니니? 연장만 되면 괜찮아. 이번에만 넘기면 돼. 유리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담보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태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부엌 불을 끄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서재 안에서 금례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필요하면 민정이 친정 땅이라도 다시 알아봐. 그 애가 뭘 알겠니? 내가 말하면 따라오겠지. 민정은 그 자리에서 한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유리창에 빗물이 길게 흘러내렸고 민정의 얼굴도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다시 수건에 눌러 닦았습니다. 손등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침실에 들어와 서류 봉투 하나를 협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비워. 민정은 이불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은행. 태호는 재킷을 벗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신 명의로 확인할 게 좀 있어. 가서 조용히 앉아만 있으면 돼. 괜히 묻는 말에 길게 대답하지 말고. 민정은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겉면에는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내 명의로요? 태호가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다 말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따라와. 예전 같으면 민정은 알겠다고 했을 겁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남편 체면이 구겨지는 게 싫어서 또 한 번 조용히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태호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무슨 문제 있어? 민정은 서류 봉투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갈게요. 태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늘 그랬듯 따라올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새벽 태호가 잠든 뒤에도 민정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작은 스탠드를 켜고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건과 서류 파일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 모서리는 오래 손이 닿아 조금 닳아 있었지만 안의 서류들은 깨끗했습니다. 민정은 그중 하나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낮 동안 부엌에서 접시를 나르고 물잔을 채우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민정은 휴대폰을 들고 저장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화면에는 오래전부터 지우지 않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정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은행에 가자는 남편의 말은 태호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이제는 스스로 열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양복은 잘 다려져 있었고 넥타이도 반듯했지만 얼굴에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민정은 현관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두를 신는 손길이 조금 거칠었습니다. 아침 안 먹고 가요? 민정이 조용히 묻자 태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먹을 시간 없어.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정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전화 올 거예요. 태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민정은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우편물을 바라봤습니다.
은행에서 온 봉투 하나가 어젯밤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호는 그 시선을 따라가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내 서류 건드렸어? 식탁 위에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거 보지 마.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태호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정은 닫힌 현관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말이 아픈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억울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억울함보다 분명한 선 하나가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날 오전 태호의 회사는 평소보다 더 어수선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고 회계팀 책상 위에는 미처 정리되지 못한 거래처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장 쪽에서는 원자재 대금이 밀려 출고가 늦어진다는 전화가 이어졌고 태호는 사무실 안쪽 대표실에서 계속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결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들렸는지 태호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아니요, 부도 같은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직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는 통화를 끊고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천장을 보는 눈빛에는 자신감보다 피로가 먼저 묻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행 대출 연장 관련 서류가 펼쳐져 있었지만 필요한 숫자들은 태호의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계팀장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급여일이 3일 남았습니다. 태호는 눈을 감은 채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알고 있어요. 거래처 결제도 같이 겹쳐 있습니다. 은행 연장 안 되면. 이 과장은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마세요.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그 시각 민정은 집 근처 시장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가져갈 반찬거리를 사려던 참이었죠. 생선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고르던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민정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민정은 주변 소음이 덜한 골목 쪽으로 한 걸음 옮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행 기업금융팀입니다. 강태호 대표님 관련 건으로 확인드릴 내용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민정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 끈을 고쳐주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태호 회사의 대출 연장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기존 담보로는 한도가 부족하며 추가 보증이나 담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태호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대표님께서 배우자분 명의 자산 확인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맞은편 반찬 가게에서 멸치볶음 냄새가 풍겨왔고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오전이었지만 민정에게는 오래 덮어둔 이름 하나가 다시 불려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직접 가야 하나요? 네. 가능하시면 다음 주 화요일 상담 일정에 함께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점장님도 그 자리에 계신가요? 수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예, 이번 건은 지점장님이 직접 확인하실 예정입니다. 민정은 눈을 천천히 내리깔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민정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파 한 단과 두부, 고등어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물건들이었는데 손끝에 닿는 무게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금례 여사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민정까지 함께 오라는 말은 없었지만 태호는 민정을 데리고 갔습니다. 은행에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금례 여사의 거실에는 유리와 유리의 남편까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가라앉아 있었어요. 은행에서 뭐래? 금례 여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추가 담보 확인하재요. 지점장이 직접 본답니다. 그럼 민정이 명의로 된 거 알아보면 되겠네. 금례 여사의 말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마치 남의 장롱에서 이불 하나 꺼내오듯 민정의 이름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런 민정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새언니 명의로 뭐가 있긴 해요? 시골 땅 말고요. 태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처가 쪽 땅 조금 있었어. 정확히는 나도 확인해 봐야 해. 유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걸 이제 확인한다고? 오빠도 참 답답하다. 새언니는 그런 거 관리할 줄 모르잖아. 진작 정리했어야지. 민정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손톱 끝이 살짝 손바닥을 눌렀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금례 여사가 민정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민정아, 집안이 어려울 때는 내가 도와야지. 남편 회사가 살아야 너도 사는 거야. 괜히 고집 부리면 안 된다. 민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은행에서 설명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태호가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민정이라면 네 하고 끝냈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유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결정요? 새언니가 뭘 결정해요? 민정은 유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라면 제가 확인해야죠. 짧은 말이었지만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금례 여사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우리가 남이야? 그동안 이 집에서 먹고 살았으면 이럴 때 보탬이 돼야지. 민정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먹고만 산 적 없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면 싸움이 될 것이고 지금은 싸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에게 서류와 숫자가 대신 말하게 할 생각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신호등 앞에 차가 멈췄을 때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말했어?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앞에서 그렇게 세게 나갈 필요 없었어. 세게 나간 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 된 일은 제가 확인하겠다고 한 거예요. 태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는 민정의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결혼 후 오래도록 조용히 따라오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자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혹시 뭐 숨기는 거 있어?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호를 봤습니다. 당신은 내 이야기를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태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도로 위의 불빛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민정은 거실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토지 등기 서류, 세금 납부 내역, 임대계약서 사본,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투자 상품 안내문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은 조용했지만 그 숫자들이 걸어온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친정아버지가 남긴 작은 땅을 팔지 않으려고 버텼고 법무사 사무실 문턱을 혼자 넘었고 모르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밤마다 책을 펼쳤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남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해온 일이었습니다. 민정은 파일 한 장을 꺼내 따로 넣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은행 상담실에서 필요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태호의 휴대폰에도 은행에서 보낸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대출 연장 최종 상담, 배우자 동석 필수, 지점장 직접 면담 예정. 태호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민정 쪽을 돌아봤지만 민정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닫힌 방문 앞에서 태호는 처음으로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은행에 가면 일이 풀릴 거라 믿고 있었는데 왜인지 그날 이후에는 민정이 자신이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 창문 밖은 아직 흐렸고 싱크대 위에는 전날 밤 씻어둔 그릇들이 가지런히 말라 있었습니다. 민정은 물을 끓이고 된장국을 데우고 김치와 계란찜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은행에 가는 날이라고 해서 집안일이 멈추는 건 아니었죠. 태호는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신경이 곤두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침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은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밥그릇을 그의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먹고 가요. 태호는 국그릇을 한번 내려다보다가 물만 마셨습니다. 은행 가서 괜히 딴소리 하지 마. 오늘은 장난이 아니야. 민정은 대답하지 않고 반찬 접시를 조금 정리했습니다. 지점장이 묻는 것만 짧게 대답해. 내가 설명하면 당신은 고개만 끄덕이면 돼. 민정은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평소라면 태호가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들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말끝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회사였고 돈이었고 자기 체면이었습니다. 민정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챙겼어요? 민정이 묻자 태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내가 챙겼어. 제 명의 확인한다면서요. 태호가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서 챙겨? 필요한 건 은행에서 알아서 볼 거야. 민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작은 손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안쪽 지퍼 칸에는 밤새 따로 넣어둔 서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가방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또 뭐야? 혹시 필요할까 봐요. 괜히 잡다한 거 들고 가서 우왕좌왕하지 마. 은행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준비 안 된 사람이야. 민정은 손가방 끈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금례 여사와 시누이 유리가 함께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훨씬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금례 여사는 진주 목걸이를 했고 유리는 새로 산 듯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는데 아무렇게나 갈 순 없지. 금례 여사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정의 옷차림부터 훑쳤습니다. 민정은 짙은 남색 코트에 단정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유리는 민정의 손가방을 보고 웃음을 삼켰습니다. 새언니, 장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가방은 좀 그렇지 않아요? 태호가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둬. 오늘은 시간 없어. 금례 여사는 민정에게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행 가면 괜히 말 많이 하지 마라. 집안일이 밖으로 새면 우스워지는 거야. 특히 내가 뭘 안다고 나서면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봐. 민정은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례 여사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지만 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민정을 달래야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며느리 이름이 있어야 했고 그 이름을 쓰려면 적어도 은행 문턱을 넘을 때까지는 같이 가야 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태호가 운전대를 잡고 금례 여사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민정과 유리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유리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다가 태호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오빠, 혹시 지점장하고 따로 얘기해봤어? 비서통에서 일정 잡았어. 오늘 직접 본대. 그러면 아직 가능성 있는 거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붉게 켜질 때마다 그의 손가락이 운전대를 조금씩 두드렸습니다. 금례 여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은행도 결국 사람 보고 돈 빌려주는 거야. 태호, 내가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인지 보여주면 돼. 그 말에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빠는 말만 잘하면 돼. 새언니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고. 민정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혼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았고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며 모르는 단어를 휴대폰으로 찾아봤고 직원이 건넨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도 무서웠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정작 민정은 그때보다 더 혼자였습니다. 은행 건물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은 반짝였고 로비 안은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사람들, 상담 창구 앞에 앉은 사람들, 안내 데스크 직원들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재킷 단추를 잠갔습니다. 금례 여사는 핸드백을 고쳐 들었고 유리는 휴대폰 화면에 비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민정은 가장 늦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은행 건물 위쪽 간판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이곳은 처음 오는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태호 가족과 함께 들어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태호가 자신있게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태호입니다. 기업금융 상담 예약되어 있습니다. 안내 직원은 예약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대표님. VIP 상담실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금례 여사의 얼굴에 약간의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VIP라는 단어가 주는 체면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유리도 주변을 둘러보며 어깨를 조금 폈습니다. 민정은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상담실로 향하는 복도는 로비보다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문마다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마치 이 복도를 당당하게 걷는 모습만으로도 자신의 문제가 작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상담실 앞에 도착하자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지점장님께서 곧 오십니다. 안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둥근 테이블 위에는 물병과 찻잔이 준비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큰 창이나 있었습니다. 태호는 가장 먼저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금례 여사는 그의 옆에 앉았고 유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한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민정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남은 자리는 문 쪽 가까운 끝자리였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집안 모임에서도 친척들 식탁에서도 민정은 늘 오가기에 편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자리는 이상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가방은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태호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금례 여사가 민정을 흘끗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민정아, 지점장님 들어오시면 인사만 얌전히 해. 이런 자리는 태호가 말해야 해. 유리도 작게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괜히 어려운 말 나오면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빠 쳐다봐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민정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행 맞은편 건물 유리창에 흐린 하늘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손가방 안쪽 지퍼를 손끝으로 한번 만졌습니다. 서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잠시 뒤 기업금융팀 직원 한 명이 들어와 기본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태호의 자료를 받아 넘기다가 몇 군데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곳이 있었고 담보평가액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태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배우자 명의 자산까지 확인하면 조정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민정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민정님 맞으시죠?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호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런 업무는 잘 몰라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잠깐 민정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민정은 직원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단순한 확인이라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나가자 상담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호는 손가락으로 서류 모서리를 맞추었습니다. 금례 여사는 입술을 다문 채 앉아 있었고 유리는 긴장을 감추려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모두가 지점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서로 달랐습니다. 태호는 대출 연장을 기다렸습니다. 금례 여사는 집안 체면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다렸습니다. 유리는 이 위기가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민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이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진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상담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재킷 앞서풀 정리하고 얼굴에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금례 여사도 허리를 세웠고 유리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민정은 무릎 위에 손가방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회색 정장을 입은 지점장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자 태호는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미 얼굴에 웃음을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앞에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어 보이고 싶었고 아직은 자신이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지점장님, 강태호입니다. 태호는 서둘러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지점장 한성준은 상담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태호의 손끝에 잠깐 머물렀다가 곧장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던 민정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태호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지점장은 태호가 아닌 민정 쪽으로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민정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상담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금례 여사는 찻잔을 들려던 손을 멈췄고 유리는 휴대폰 화면을 끄지도 못한 채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는지 지점장과 민정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지점장님,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늘 뒤로 물러나 있던 민정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고 이미 이 자리에 올 이유를 알고 온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가볍게 숙인 뒤 손을 내밀었습니다.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연락을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이번 건이 배우자 확인으로 접수되어 있어서 절차가 조금 늦었습니다. 민정은 그의 손을 짧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태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지점장님, 지금 제 아내를 아십니까? 한성준 지점장은 그제야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예. 오민정 대표님은 저희 지점에서 오래 거래해 오신 고객입니다. 대표요? 유리가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민정은 앉지 않았습니다. 손가방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두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상담실 안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민정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하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례 여사가 억지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지점장님이 뭘 잘못 아신 것 같네요. 우리 며느리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라니요. 한성준 지점장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착각할 일은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은 금례 여사의 웃음을 그대로 멈추게 했습니다. 태호는 당황한 얼굴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일이야? 민정은 서류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확인하자고 한 일이잖아요.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야. 대표라니 무슨 대표냐고. 민정은 잠깐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화도, 원망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한 적 없는 일입니다. 그 말에 태호는 입을 닫았습니다. 한성준 지점장은 자리에 앉으며 기업금융팀 직원을 불렀습니다. 직원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와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태호가 가져온 회사 자료와 민정이 꺼낸 파일이 같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태호의 서류는 급하게 끼워 넣은 흔적이 있었고 몇몇 숫자는 수정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민정의 파일은 오래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등기 서류, 임대계약서, 세금 납부 확인서, 은행거래 내역까지 필요한 것들이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성준 지점장이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기존 자산정보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금례 여사가 놀라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며느리 명의 자산은 당연히 집안이 쓸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민정에게 허락을 묻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강태호 대표 회사 대출 심사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확인해 주세요. 제 개인 거래 내역 전체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호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 왜 공개를 안 해? 지금 우리 회사가 걸린 일이야.
민정은 태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만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당신 지금 이 상황이 장난 같아? 태호의 목소리가 커지려는 순간 한성준 지점장이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강 대표님, 이 자리에선 오민정 대표님의 동의 범위 안에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태호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민정의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언니, 그럼 진짜 뭐가 있는 거예요?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온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기업 금융팀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상담실에 이어졌습니다. 몇 장을 넘기던 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고 그는 지점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한성준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하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점장님, 그러면 대출 연장은 가능한 겁니까? 한성준 지점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회사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본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회사는 현재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매출 감소, 미지급금 증가, 담보 여력 부족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금례 여사가 다급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태호 회사가 오래 거래했잖아요.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됩니다. 며느리 쪽에 뭐가 있으면 그걸로 보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민정의 손끝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한성준 지점장은 금례 여사를 보지 않고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판단은 오민정 대표님이 하셔야 합니다. 민정은 테이블 위에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거의 사라진 차는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차처럼 식어버린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에게 묻는 법을 몰랐습니다. 필요할 때조차 부탁이 아니라 요구를 먼저 꺼냈습니다.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일단 살려놓고 보자. 회사 무너지면 직원들도 힘들어져. 그 말은 처음으로 민정의 마음을 조금 건드렸습니다. 직원들 이야기만큼은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태호를 미워하러 이곳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점장 쪽으로 밀었습니다. 직원 급여와 거래처 결제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분까지 제 자산으로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태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민정은 조용히 말했다. 집으로 온 우편물을 받고 회사 이름으로 걸린 미지급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봐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숫자는 읽을 수 있어요. 유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금례 여사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상담실 창밖으로 햇빛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밝아졌고 그 위에 적힌 이름들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성준 지점장은 민정이 내민 서류를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뜻이라면 직원 급여와 필수 결제 자금 중심으로 구조조정안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강 대표님 회사의 기존 대출 전체 연장은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태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은행에 온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실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도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손가방을 닫았습니다. 조용한 소리였지만 태호 가족에게는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눈앞에서 잠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은행 상담실 안에는 잠깐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꺼낸 서류 한 장 때문에 태호의 회사 자료가 더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태호가 밤새 정리했다던 숫자들은 은행 심사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민정이 조용히 들고 온 파일은 빠진 곳 없이 차분했습니다. 한성준 지점장은 직원에게 몇 가지를 낫게 지시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복사하러 나갔고 문이 닫히자 금례 여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너 대체 언제 이런 걸 다 해놓은 거니? 말투는 부드럽게 만들려 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논란보다 계산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민정은 그 눈빛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니. 그럼 결혼하고도 계속 숨겼다는 거야? 민정은 손가방 위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유리는 어이없다는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을 해야 알죠. 새언니가 집안에서 맨날 부엌에만 있는데 누가 이런 걸 상상해요? 그 말에 민정은 처음으로 유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엌에 있으면 생각도 못하는 사람인가요?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민정의 파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아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늘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친척 모임에서 끝자리에 앉고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입을 닫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마다 날짜와 금액이 정확했고 계약 변경 내용에는 작은 메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한성준 지점장은 민정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대표님, 이 토지는 현재 2차 개발 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평가액은 지난번보다 더 올라간 상태고요. 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2차 개발 구역이요? 민정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 맞은편 건물 유리창에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사이로 오래전 흙먼지 날리던 시골길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친척들은 민정을 불러 앉혔습니다. 작은 상 위에는 막걸리 잔과 서류 봉투가 함께 놓여 있었죠. 그들은 모두 민정을 걱정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혼자 땅 들고 있어 봐야 세금만 나간다. 내가 뭘 안다고 버티니. 좋은 값 쳐준다는 사람 있을 때 넘겨. 시집 가면 남편 집에서 알아서 해줄 텐데 괜히 붙들고 있지 마라. 그때 민정은 28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한다면서도 서류는 너무 빨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터미널 근처 작은 여관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땅 위치와 세금 납부 날짜, 오래전 보상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마지막 장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민정아, 남들이 급하게 팔라 하면 한 번 더 알아봐라. 그 한 줄 때문에 민정은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설명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등기, 지분, 용도지역, 보상협의 같은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민정은 집에 돌아와 그 단어들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몇 달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펼쳤습니다. 모르는 말은 적고 다시 찾아보고 은행 창구에 가서 물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귀찮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정은 부끄러워도 다시 갔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젊은 은행원이던 한성준이었습니다. 그는 민정이 들고 온 서류를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씩 짚어주었고 위험한 계약서와 꼭 확인해야 할 서류를 구분해 주었습니다. 민정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돈을 지킨다는 건 큰 소리를 치는 일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라는 거요. 상담실 안에서 민정은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긴 이야기를 모두 꺼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집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온 시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이었습니다. 처음엔 별값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팔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성준 지점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직접 확인하셨죠. 개발 계획고시 전 단계였고 주변 매입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넘겼으면 큰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금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골 땅이라고 가볍게 말했던 것이 자기 입으로 돌아와 목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그 땅이 지금 얼마 정도 된다는 겁니까? 한성준 지점장은 바로 금액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태호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은행이 자기에게 설명하기 전에 민정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점장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기준으로는 강 대표님 회사 기존 담보 전체보다 큽니다. 다만 이 자산은 오민정 대표님 개인 자산이고 담보 제공 여부는 전적으로 대표님 판단입니다. 태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례 여사는 입술을 만지작거리다가 어렵게 웃었습니다. 민정아,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니? 가족끼리 뭐 그렇게 벽을 치고 살았어? 민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정 땅을 늘 얼마 안 되는 시골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금례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랬지. 몰랐으면 묻는 게 먼저였겠죠. 민정은 더 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복사한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담은 다시 숫자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 급여 지급 가능 금액, 거래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 결제선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민정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척 고개만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손가락으로 금액을 짚었고 애매한 항목은 다시 물었습니다. 태호는 그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정은 회사 자금을 전부 막아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급여와 이미 납품된 거래처 결제부는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호가 무리하게 벌인 신규 사업, 가족 체면을 위해 유지하던 불필요한 지출, 유리 남편 회사로 빠져나간 자문료 성격의 비용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유리가 흠칫했습니다. 새언니, 그건 오해예요. 우리 남편 회사가 도와준 부분도 있고. 민정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움이면 근거가 있어야죠. 유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그제야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민정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민정을 부엌 끝에 세워두는 동안 민정은 식탁 위에 오르지 않은 숫자들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한성준 지점장은 상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강 대표님 회사 대출 전체 연장은 어렵습니다. 대신 오민정 대표님이 동의하신 범위 안에서 임시 운영자금 조정안은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은 지출 구조 정리와 불필요한 특수관계 거래 중단입니다.
특수관계 거래라는 말에 금례 여사와 유리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 조건으로 검토해 주세요. 태호가 급하게 민정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정아, 잠깐만.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민정은 손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 하나에 태호는 힘을 풀었습니다. 얘기는 해야죠. 그런데 오늘은 당신이 말하는 날이 아니라 듣는 날이에요. 상담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한 걸음 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은행 로비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창구 앞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들, 저마다 자기 삶의 무게를 들고 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민정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래전 지키기로 마음먹었던 것을 이제는 남의 체면을 위해 내주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말한 날이었습니다. 은행 상담실 문이 다시 닫히자 태호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대출 연장 하나만 있었습니다. 은행이 조금만 양보해주고 민정명의 자산이 담보로 들어가면 당장 급한 불은 꺼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돈을 태호 마음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회사 안의 지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리 남편 회사로 빠져나간 돈, 필요 이상으로 유지하던 접대비, 태호가 체면 때문에 줄이지 못한 사무실 비용까지 이미 훑어본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태호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었어? 민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알아야 할 만큼은요. 태호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새어나온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르는 척한 거야? 민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는 태호를 바로 보지 않고 파일 모서리를 맞췄습니다. 당신이 내가 모른다고 믿고 싶어 했죠. 그 말에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례 여사는 소파 깊숙이 앉아 얼굴만 굳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정에게 서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상황이 그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계속 민정을 중심으로 말을 이어갔고 직원들도 민정의 동의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금례 여사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유리는 아까부터 휴대폰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 회사 이름이 나온 뒤로는 손끝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기업금융팀 직원이 새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정 앞에 먼저 서류를 놓고 그 다음 태호 쪽으로 복사본을 밀어주었습니다. 최근 3년간 강 대표님 회사로 유입된 외부 자금 중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부 자금이요? 직원은 말을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회사 장부에는 개인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된 항목입니다. 그런데 입금 계좌의 실소유자 확인이 필요해서요. 민정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태호는 불안한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입금 날짜와 금액을 따라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공장 전기요금이 밀렸던 달, 원자재 대금을 일부 막았던 날, 직원 급여가 하루 늦어질 뻔했던 주. 태호는 그때마다 주변에서 잠깐 빌린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 혹은 회계팀에서 알아서 돌린 돈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계좌명 옆에 적힌 이름은 모두 같았습니다. 오민정. 태호의 손이 서류 위에서 굳었습니다.
이게 당신 돈이었다고?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서류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호의 기억 속에서 몇 장면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거래처에서 결제 독촉이 거세던 어느 날 회계팀장이 갑자기 급한 건 처리됐습니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장 직원들 급여가 밀릴 뻔했던 달에도 이상하게 하루 전날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그때마다 자신이 어떻게든 버텼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가로서 운이 좋았고 아직 신용이 남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준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뒤에 민정이 있었습니다. 금례 여사도 서류를 빼앗듯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이름과 금액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조금씩 빠졌습니다. 민정아, 너 왜 이런 걸 말 안 했니?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했으면 고맙다고 하셨을까요? 금례 여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 때문이었어요. 월급날에 공장 사람들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는 걸 봤거든요. 아이 학원비 때문에 급여일을 꼭 맞춰야 한다던 직원도 있었고 병원비 때문에 미리 일부만 받을 수 있냐고 묻던 사람도 있었어요. 회사가 무너지면 당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제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돈을 받을 때 그는 한 번도 민정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어떤 마음으로 넣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힌 숨통이 트인 것만 안도했고 그 다음에는 다시 더 큰 계약과 더 큰 확장을 쫓았습니다. 민정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어요. 직원들 급여보다 접대비가 먼저 나가고 거래처 결제보다 가족명의 비용이 먼저 움직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더 이상 그냥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새언니, 가족명의 비용이라는 말은 좀 심하잖아요. 민정은 유리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 직원이 가져온 자료 중 한 장을 조용히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리 남편 회사로 지급된 자문료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금액은 작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자문이 실제로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증빙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금례 여사는 딸을 한번 보고 다시 민정을 봤습니다. 늘 민정에게만 엄격하던 눈빛이 이번에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다 알면서도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집에서 말하면 들었을까요? 민정의 질문에 태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회사 우편물을 보고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던 날 자신은 당신이 알아도 해결 못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회식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도 사업은 사람 관리가 중요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민정이 세금 고지서를 들고 온 날에는 아예 서재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와서 태호의 목을 조였습니다. 한성준 지점장은 상담 분위기가 감정 쪽으로 흐르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강 대표님, 현재 회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오민정 대표님 자산으로 전체 부채를 덮는 방식은 은행에서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손실 구조가 그대로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태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행 유리창 속의 그녀는 화려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조용히 처리해 왔습니다. 남편 체면을 세워주려고, 시어머니에게 더는 미움받지 않으려고, 직원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번씩 막아준 일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오늘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들 급여와 정상 거래처 결제는 돕겠습니다. 민정이 입을 열자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 개인 판단으로 생긴 무리한 확장 비용, 가족에게 흘러간 비용, 그리고 앞으로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지출까지 제 자산으로 막지는 않겠습니다. 태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한테 태호 씨가 뭐냐고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호칭 하나에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거리감은 민정이 갑자기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태호 자신이 오랜 시간 밀어낸 결과였습니다. 금례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너무 성 긋는 거 아니니? 민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부부라서 참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힘들 때는 누구도 부부라서 지켜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례 여사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민정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상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은행은 태호 회사의 임시 운영자금 조정안을 다시 만들기로 했고, 민정은 그중 직원 급여와 필수 거래처 결제에 연결되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회사 비용 구조를 은행과 외부 회계사가 함께 확인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태호에게는 굴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한성준 지점장은 민정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대표님, 이 조건으로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민정은 잠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그 얼굴 때문에 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또 한 번 모든 걸 덮어주면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 그 조건이면 진행하겠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태호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회사를 살린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버티게 한 사람도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혀두었던 민정이 가장 무거운 것을 혼자 들고 있었습니다. 은행 상담실을 나설 때 태호는 민정보다 먼저 문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금례 여사도 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민정의 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손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자 로비에 있던 은행 직원 한 명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조심히 가십시오. 작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태호 가족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부탁부터 하세요. 은행 로비를 나서는 동안 태호는 한 번도 민정보다 앞서 걷지 못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찬 바람이 밀려왔고 금례 여사는 핸드백을 꼭 쥔 채 계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은행에 들어올 때와는 걸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때는 태호가 앞에 섰고 민정은 조용히 뒤를 따랐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민정에게 먼저 가라, 뒤에 서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던 태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말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정이 먼저 눈치를 봤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목소리도 낮추고
신우이가 끼어들면 한 발 물러섰겠죠. 하지만 오늘 민정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금례 여사가 억지로 부드러운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민정아, 우리가 놀라서 그랬다.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니? 민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모르셔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금례 여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유리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아까 우리 남편 회사 얘기는 은행에서 너무 딱딱하게 본 거예요. 가족끼리 도와주다 보면 그런 거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민정은 유리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라면 왜 항상 한쪽만 몰랐을까요?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정은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유리의 변명을 끝까지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은행 안에서 이미 필요한 말은 충분히 나왔고 이제는 각자가 알아들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태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너무 몰랐어. 그런데 회사는 정말 무너지면 안 돼. 직원들 생각해서라도. 민정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까지 들은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원들 생각을 이제야 하는 거예요? 태호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할 말 없어. 직원들 급여는 제가 막을 거예요. 정상 거래처 결제도 은행과 확인해서 도울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금례 여사가 참다 못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가를 누르는 손길은 느렸지만 민정은 그 눈물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한숨만 쉬어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해질까봐 결국 자신이 먼저 물러났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물이 나왔다고 해서 지나간 말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너한테 모질게 한 건 인정한다. 그래도 내가 우리 집 며느리인데 이렇게까지 선을 그으면. 민정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였지 창고 열쇠가 아니었어요. 금례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필요할 때만 제 이름을 찾고 평소에는 제 자리를 부엌 끝으로 정해두셨죠. 제가 말하면 아는 척한다고 했고 가만히 있으면 무식해서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민정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정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동안 가족들이 만들어온 분위기를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끝이라는 거야? 민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한 문장으로 끝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있었고 좋은 순간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억 몇 개가 사람을 계속 짓밟아도 된다는 허락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끝을 말하러 온 건 아니에요. 태호의 눈빛에 아주 작은 희망이 스쳤습니다. 민정은 그 희망을 보았지만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회사는 외부 회계사와 은행 조건대로 정리하세요. 가족 명의로 빠져나간 돈은 근거를 제출하고 문제가 있으면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제 자산을 담보로 쓰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 동의 없이는 꺼내지 마세요.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집안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다시는 가볍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서 배웠는지, 뭘 할 줄 아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남편 가족이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금례 여사는 손수건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가르쳐야 할 사람처럼 굴어왔던 그녀에게
그 말은 쉽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박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회계팀장이었습니다. 태호는 민정을 한번 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 과장님.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고 급여 지급 관련 임시 조정안이 바로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대표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태호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얼굴, 매달리고 싶은 얼굴, 그리고 늦게나마 무언가를 깨달은 얼굴이었죠. 같이 회사에 가줄 수 있어?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가세요. 하지만 직원들이 당신이 도운 걸 알면 알릴 필요 없어요. 다만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태호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민정은 손가방을 고쳐들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회사가 버틴 걸 자기 능력이라고 믿었죠. 오늘부터는 적어도 누가 피해를 보고 있었는지부터 보세요. 직원들 앞에서는 변명하지 말고 줄일 건 줄이고 돌려놓을 건 돌려놓겠다고 말하세요. 태호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할게. 민정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행동으로 봐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사과로 오래된 상처가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민정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아, 그럼 너는 어디 가려고? 잠깐 들를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같이 안 가니? 민정은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에 금례 여사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민정은 길가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태호가 뒤따라오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택시 문이 열리고 민정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태호가 창문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민정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태호는 많은 말을 하려는 얼굴이었지만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정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늦었고 늦은 사과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할 만큼 그녀는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말 하나에 자신의 삶을 다시 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지키세요.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은행 앞 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금례 여사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떠나는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고 유리는 자기 코트 주머니 속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태호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직원들 앞에 서야 했고 그동안 피했던 숫자들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이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는지 인정해야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은행으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서류 봉투를 들고 뛰어가고 누군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손가방 안의 파일을 조용히 눌러 잡았습니다. 오늘 그녀가 지킨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의 집안 체면 아래 접어두었던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다시 세운 날이었습니다. 태호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자꾸 대표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은행에서 일부 연락이 온 뒤였습니다. 급여가 밀리지는 않을 거라는 말은 돌았지만 회사가 예전처럼 버틸 수 없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죠.
태호는 대표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 달 급여는 정상 지급됩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는 비용 구조를 다시 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정리하고 거래처 결제도 우선순위를 다시 잡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계팀장 이 과장은 태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대표가 듣기 싫어할까봐 삼켰던 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태호는 처음으로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는 외부 회계사가 왔습니다. 서류가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태호는 예전처럼 대충 넘기지 못했습니다. 접대비, 가족회사 자물료, 무리한 신규 사업 비용이 눈앞에 놓일 때마다 그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유리 남편 회사로 지급된 돈도 다시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유리는 몇 번이나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태호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내, 없으면 돌려놔야 해. 전화기 너머에서 유리가 뭐라 항의했지만 태호는 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회사도 사람도 남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시각 민정은 은행 근처 오래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방은 옆자리에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어가는 대추차 한 잔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을 나온 뒤 곧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자리로 바로 들어가면 오늘 겨우 세운 마음이 다시 흔들릴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태호에게서 온 문자도 있었고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도 있었습니다. 민정은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피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잠시 후 은행 지점장 한성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결정 쉽지 않으셨을 텐데 잘하셨습니다. 추가 서류는 내일 담당 직원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정은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대단한 말도 흔들리는 감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답장 안에 민정의 하루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결정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정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금례 여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들어와 거실에 앉아 있었을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금례 여사는 민정을 보자 손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정아. 민정은 문을 열지 않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금례 여사는 입술을 몇 번 움직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몰랐다.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금례 여사에게는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고생한 거 내가 모른 척했다. 부엌에 서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말 없으면 편한 줄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민정은 그 사과를 듣고도 바로 웃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필요했지만 사과 하나로 지나간 시간이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말에 금례 여사는 조금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차가 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정이 먼저 차를 내오고 금례 여사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금례 여사는 찻잔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집안 모임 음식도 내가 다 하지 마라. 내가 사람 부르든지 나눠서 하든지 하마.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금례 여사는 그 안에 담긴 선을 느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허락 없이 부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뒤 태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 어머니와 민정이 함께 앉아 있는 걸 보고도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하루 사이 집안의 공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금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가마. 너희 둘이 얘기해라. 태호가 어머니를 부르려 했지만 금례 여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민정에게 작게 고개를 숙인 뒤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힌 뒤 태호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회사 갔다 왔어. 민정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직원들한테 말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여는 지급된다고 했고 비용 정리한다고 했어. 회계사도 불렀고 유리 쪽 비용도 다시 보기로 했어. 민정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잘했어요. 그 한마디에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칭찬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정아, 나 정말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해온 줄도, 내가 그렇게까지 당신을 밀어냈는지도. 민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내려와 유리창에 두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면죄부는 아니에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나는 당분간 떨어져 지내고 싶어요. 태호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집에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낼 자신은 없습니다.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도 혼자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해요. 태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아버지 땅 근처에 작은 사무실이 있어요. 그동안 임대 관리 때문에 쓰던 곳입니다.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예요. 태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더 이상 놀랐다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정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삶이 있었고 그 삶을 모르게 만든 건 대부분 자기 태도였다는 것을요. 민정은 방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서류 파일, 오래된 통장 몇 건이 전부였습니다. 태호는 현관 앞에서 조용히 섰습니다. 기다려도 될까? 민정은 신발을 신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다리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예전의 저를 기다리지는 마세요. 태호는 그 말을 오래 삼켰습니다. 민정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가벼웠지만 걸음은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태호 회사에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불필요한 차량이 정리됐고 가족명의 비용은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대표가 직접 회의에 앉아 숫자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금례 여사는 더 이상 친척들 앞에서 민정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면 예전처럼 웃으며 낮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배워야 할 사람이다. 민정은 작은 사무실에서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땅, 모두가 팔라던 땅, 그리고 민정이 끝까지 지켜낸 땅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새 명패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민정. 대표라는 글자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라서가 아니라, 누구의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스스로 버티며 지켜낸 이름이었죠. 민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그날 은행 상담실에서 지점장이 먼저 숙인 인사는 민정의 재산을 향한 인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무시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에게 세상이 뒤늦게 건넨 인사였습니다. 그날 은행 상담실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늘 조용해서 몰라도 되는 사람이라 여겼던 아내. 부엌에 서 있으면 그 자리가 전부인 줄 알았던 며느리. 하지만 민정은 누구보다 오래 버티고 있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집안과 회사를 조용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낮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상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부끄러움은 무시했던 사람들의 몫이 되죠. 민정은 복수하려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이름을 남의 체면 밑에 숨기지 않기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민정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끝까지 참고 가족을 도운 민정이 대단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로 민정아 잘했다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